안녕. 잘 지내고 있지, 얘들아? 우리 지금 기체에 대해서 1강, 2강, 3강 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선생님이 그동안 1차 시, 2차 시에서 내줬던 숙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3차 시에서까지 내줬던 숙제를. 일단 우리 지금 기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법칙 3가지 배워봤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배워봤고 이 3가지 법칙을 모두 다 아우르는 내용, 모두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배워봤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전에 배웠던 기체 법칙,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면, 너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체를 표현하는 도구는 어쨌든 압력, 부피, 양, 온도 이 4가지가 있어. 이 4가지로 우리가 기체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기체의 압력 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건 일단 압력의 정의야. 첫 번째, 압력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다. 압력의 정의라는 것은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 넣어놨을 때 기체 분자는 계속해서 용기 벽면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용기 벽면에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단위 면적상 미치는 힘 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압력 부분에서 뭐를 배워봤냐면 기체 압력의 측정에 대해서 배워봤어. 그 첫 번째 사례가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수은 기둥의 높이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제2자관에서 기둥의 액면의 높이 차에 따라서 우리가 압력을 비교하는 걸 배워봤죠. 이 2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기체의 부피에 있어서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쨌든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랑 똑같아. 해서 손은정 선생님께서 1강에서 2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1리터 통에 수소기체가 들어있다. 그럼 이 통에서 수소기체의 부피는 1리터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4리터 통에 수소기체가 들어있다. 그럼 이 기체에서 수소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물어보면 4리터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세 번째, 4리터 통에 수소기체랑 질소기체가 혼합되어 들어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소기체도 여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고 질소기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 4리터니까 수소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4리터야. 질소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도 4리터야.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린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하기 때문에 질소가 아닌 수소가 있다 할지라도 수소가 차지하는 공간을 굳이 배제하지 않는 거고요.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수소는 질소의 부피를 무시하기 때문에 수소의 기체의 부피를 생각할 때 4리터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체의 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몰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체의 양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몰 알고 계시면 되고, 온도는 우리가 화학원에서도 배웠지만 절대 온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절대 온도. 네, 절대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섭씨 온도에다가 숫자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고 섭씨 온도의 단위는 도씨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갈 건데, 이 4가지가 중요한 거야. 보일의 법칙을 정리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기체의 상태는 이 4가지 변인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압력이 기체에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얘네 둘이 일정해줘야 돼. 해서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얘네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다? 그럼 얘와 얘는 일정한 상태로 냅둬야 돼요. 그래서 보일 법칙을 완전하게 설명하려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 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완벽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샤를 법칙 배웠지? 샤를 법칙 딱 생각하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완벽한 거래 아닌 거래? 아닌 거래. 우리는 기체의 상태를 4가지로 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다루고 싶으면 2가지는 통제해 주셔야 돼요.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샤를 법칙이 정확하게 설명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 우리 화원에서도 배웠지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과 정비례한다 라는 내용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러려면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얘네들의 관계가 정비례다 라는 것을 설명하셔야지 완벽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설명되는 거예요. 해서 얘네들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설명을 하면 아보가드로 보일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곱은 일정하다. 이때 주의해 줄 건 양과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샤를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거는 압력과 양이 일정해야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양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해 줄 건 압력과 온도는 일정해 줘야 돼요. 해서 지난 시간에 손은정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냈지만 비례식으로 나타낼 때는 부피는 P분의 1에 비례한다.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부피는 양에 비례한다 라고 각각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양과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야. 우리 이거 등식으로 바꾸려면 상수 하나 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부피는 여기 상수 R을 넣을 거예요. P분의 NT와 같다 해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면 PV는 nRT가 된다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물론 기체분자 운동론과 부분압력 법칙도 배웠어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줄게.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온도 T에서 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피스톤 위에 추 A를 올려줬대.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때 온도와 대기압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기체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문제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온도가 일정하대. 온도가 일정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온도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온도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얘들 봐라. 실린더가 피스톤으로 어쨌든 막혀있잖아. 위치는 변하지만. 그러면 기체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안에 들어있는 A 기체의 양은 일정한 거야. 자, 이랬을 때 대기압은 일정하다고 주긴 했지만 우리 이 자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화원에서 봤던 거 기억을 해보면 피스톤은 고정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지금 고정장치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죠? 고정장치가 없다는 건 피스톤이 이 지점에 멈춰 있다는 거는 외부 기체가 누르는 힘과 내부 A 기체가 누르는 힘의 균형점에 피스톤이 멈춰있다고 우리 화원에서 배웠죠. 그럼 이 문제는 A 기체의 압력인 1기압이 대기압의 크기랑 같다라고 준 거야. 자, 그럼 나에서도 압력의 크기가 1기압으로 같은지 보면 피스톤이 움직였어. 왜 움직였을까? 나에서도 여전히 대기가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누가 더해졌어? A라는 힘이 더해졌어. 여기 A라는 힘이 더해졌을 때 내부 A의 기체는 1기압인데 외부의 대기압과 A라는 추의 힘의 합은 1보다 클 거 아니야. 해서 외부 기체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내부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피스톤이 점점 밀려서 내려온 거야. 언제까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다시 같아질 때까지. 그럼 여기서는 외부 대기압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내부 A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도와 기체의 양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 즉 보일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법칙에 따라서 PV는 K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한번 세워보면, 자, 그러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가와 나에서 PV 값을 각각 비교해보면 가에서는 외부 내부 A 기체의 압력이 1이고 기체의 부피가 2V야.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나에서는 외부 대기압 1에 추 A의 압력이 더해진 게 지금 내부 기체 A의 압력과 같으니까 피스톤이 여기 멈춰 있겠죠. 그럼 우리가 추 A에 의해 추가된 압력을 알파라고 보면 외부 1 더하기 알파랑 내부 A의 압력이 같아야지 피스톤이 멈춰 있는 거니까 A의 압력이 1 더하기 알파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다가 지금 기체의 부피가 V니까 이거 풀어보면 알파는 1, 추 A에 의한 압력이 1이 나와요. 해서 여기는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고 여기는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 더하기 추 A 1 해서 2기압이랑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은 거니까 2기압이야. 압력이 1에서 2로 2배가 됐으니까 부피는 2V에서 V로 2분의 1배만큼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 A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은 1기압이다. 맞죠? 니은 A 기체의 분자간 평균 거리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자세히 보면 가에서 부피는 2V, 나에서 부피는 V예요. 부피는 가가 나의 2배 맞지?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리랑 부피는 조금 달라요. 부피는 3차원적인 개념이고 거리는 2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부피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맞지만 거리는 세제곱근 3루트 2배가 될 거예요. 해서 니은이 틀린 거야. 가가 나보다 거리가 먼 건 맞지만 그게 정확히 2배는 될 수가 없다. 디귿 A의 밀도는 나에서 가에서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밀도 우리 화원에서 자주 봤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A 기체의 질량 변화 있을까 없을까? 딱 봐도 A가 들어오거나 나간 적 있어 없어? 없어. 가와 나에서 A의 양은 일정해서 질량은 일정해. 아니면 우리가 이따 어차피 한번 볼 거니까 다시 짚어보는 건데 화1에서 배웠던 질몰화에 따르면 기체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기체 들어오고 나간 거 없으니까 몰수 일정해. 동일한 A 기체니까 화학식량도 똑같아. 그럼 당연히 질량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기체의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에서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2V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V이고 질량을 뭐 우리가 임의로 X라고 한다면 이게 가와 나의 밀도비가 되겠죠. 지워지면 밀도는 1대2니까 나가 가에서의 2배가 맞아요. 해서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 26페이지 6번 문제 봅니다. 그림은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었대. 그때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위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압력은 일정하다. 자, 우리 문제 의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인 것 같아.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해서 보면 이 기체는 접하고 있는 애들이 대기밖에 없죠. 이 기체 내부의 압력은 외부 대기압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손으로 더 눌러준다거나 하는 외부 조건이 없으니까 해서 외부 대기압이 일정하면 그 내부에 있는 기체 압력도 지금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탁구공 안으로 기체 들어가거나 탁구공 밖으로 기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기체의 양도 일정한 상황이야. 근데 찌그러진 애를 가 펴지고 있는 거니까 기체 내부 부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뜨거운 물에 넣었으니까 기체의 온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 해서 기체 압력과 양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다룬 샤를 법칙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샤를 법칙이라는 것의 주 내용은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압력과 양이 일정할 때. 이걸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V는 KT 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T분의 V는 일정한 K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표현하는 그래프를 모두 다 고르래. 첫 번째 V, Y축, T, X축 일정한 1차 직선. 이거는 샤를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 맞죠? 니은은 일단 온도가 등장하진 않는데 니은의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니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차 직선이죠. 그래서 Y축 V분의 1은 X축 P에 비례하는데 가운데 우리가 기울기 일정하긴 하지만 모르니까 K라고 써볼게. 그럼 이걸 잘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PV는 K분의 1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P와 V가 PV의 곱시 상수다. 이건 샤렐이 아니라 보일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해서 니은 틀리다 라고 우리가 판별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 디귿. T분의 V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든 일정하다. 샤를 법칙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6페이지 5번 볼게요. 지금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세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문제 의도 파악 좋죠. PVNT가 있을 때 온도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에 대한 자료니까 이것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기체의 양에 대해서 다룬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출제 의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더해서 여기 지금 분자량, 질량이 나와. 자,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우리 화1에서 배운 질몰화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했을 때 분자량 4짜리 기체 가가 Xg 있는데 그때 부피가 44.8L래. 사실 0도씨 1기압 조건이나 273켈빈 1기압 조건에서 1몰이 22.4다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지만 이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부터가 아니라 다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는 분자량이 44짜리 기체인데 걔를 11g만 갖고 있대. 그때 차지하는 부피가 5.6L래.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건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몰수와 부피에 대한 건데 1몰이 몇 리터를 차지하는지는 이 문제에서 정량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라는 기체는요. 몰수는 분자량 44분의 질량 11, 즉 4분의 1 몰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 4분의 1 몰이 지금 5.6리터를 차지한다는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양은 기체의 부피와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렇다면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의 기체는 22.4리터를 차지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기초로 한번 가와 나도 살펴보면 가는 44.8리터 있대. 그 말은 내가 지금 가라는 기체를 2몰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분자량이 4짜리 기체가 2몰 있으려면 X는 8g이 되겠죠. 나로 넘어갈게요. 나는 지금 11.2리터 있대. 그 말은 내가 나라는 기체를 2분의 1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분자량 얼마짜리를 8g 가지고 있으면 2분의 1몰이겠어. 16짜리겠죠. 해서 X랑 Y 구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X랑 Y는 다르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다해서 전체 원자의 양. 이것도 우리 화원에서 많이 봤다. 여기서 우리가 기체 다의 양은 4분의 1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분자의 양이 아니라 원자의 양이기 때문에 분자당 원자수 3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4분의 3 맞습니다. 디귿 273켈빈에서 RT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손은정 선생님이랑 2강에서도 한번 봤을 텐데 우리가 PV는 nRT라는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RT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압력에서 얼마만큼의 기체가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줬어. 1기압에서 기체 22.4리터에는 1몰의 기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다 RT 곱해주고 그럼 RT는 22.4 ATM 곱하기 리터/포 몰이 된다. 해서 니은 디귿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25페이지 1번인데 25페이지 1번 그리고 25페이지 3번 같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배운 단순 보일 법칙, 단순 샤를 법칙만을 고려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보면 일단 이 문제는 딱 그래프만 봤을 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곡선을 알려줬네요. 그래서 보일 법칙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를 해줬듯이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단순히 반비례한다는 내용만은 보일 법칙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 했어. 보일 법칙은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라는 게 보일 법칙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서로 다른 기체 X와 기체 Y에 대한 곡선이 나와 있는데
일정한 온도래. 그럼 일단 온도는 일정하다고 알려줬어. 근데 서로 다른 기체인데 질량이 어떻대? 같대. 그럼 얘네들의 분자량이 같으면 양도 같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자량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프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는 건 x랑 y의 분자량은 분명히 다를 건데 질량이 같아서 x와 y의 기체의 양이 다르다. 그래서 P와 V가 반비례하긴 하지만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진 않는구나 라는 것을 분석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되시죠? 해서 그 말은 원래 PV는 K가 보일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제는 보일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온도 일정하대. 상수 당연히 일정해. 그럼 PV는 n에 대해서 비례하는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x와 y의 n이 다르기 때문에 PV 값도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P를 기준으로 잡든 V를 기준으로 잡든 어떤 변인 하나를 통제해서 크기 비교를 해줘서 x와 y의 양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 P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V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프 보기 쉽게 4P인 지점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기체 X는 압력이 4P일 때 부피가 2V야. P와 V의 값이 N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X의 PV 값을 구해보면 4P일 때 부피 2V니까 X의 PV 값은 8PV예요. Y의 PV 값을 한번 구해보면 Y는 4P일 때 부피 V만 차지하니까 4PV가 되겠죠. X와 Y의 PV 값이 2대1이래. 그 말은 X와 Y의 양도 2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X가 Y보다 2배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Y가 X보다 큰 값을 골라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지. 그러면 질량은 같은데 양이 X가 더 많대. 그럼 분자량은 당연히 Y가 더 큰 거 맞죠? 디귿 평균 운동 에너지 EK는 뭐에만 비례한다? T에만 비례한다라는 게 분자 운동론이죠. X와 Y는 같은 온도에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25페이지 3번 보면서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봐봐.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즉 우리가 볼 때 샤를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 같긴 한데, 샤를 법칙은 완벽하려면 뭐가 만족돼야 되냐면 일정한 양, 일정한 압력이란 두 가지 조건 통제가 될 때 V와 T가 정비례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샤를 법칙이야. 근데 얘는 문제에서 줬지만 양은 일정해. 근데 뭐가 다르대? 압력이 P1과 P2로 서로 다른 상태에 놓여있는 헬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봤을 때 PV는 nRT인데 우리가 지금 V와 T에 대해서 V가 Y축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보면 V는 P분의 nR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양 일정해. 상수 당연히 일정해. 그러면 P가 서로 다른 경우에 뭐가 다르게 나타나야 되냐면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압력이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줘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봐서 우리가 P1과 P2 중에서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한 P2가 더 큰 값이다 라고 정성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량 비교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PV는 NT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N이 일정하지. 그럼 PV는 T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했을 때 여기 뭐 온도를 먼저 잡아볼게. 온도가 이 지점이야. 온도가 똑같아. 그럼 지금 이 상황은 PV가 T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T가 같은 상황에서 P와 V의 값은 같아야 되는 거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압력이 P1일 때 부피는 2V야.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압력이 P2더라도 그때 부피 V의 곱과 같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은 PVNT 중에서 일정 양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PV의 곱은 T와 비례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같은 온도 지점을 잡았으니까 이 지점에서 P와 V의 곱은 이 지점에서 P와 V의 곱과 같아줘야 돼요. 같은 온도니까. 해서 이 P1이 P2니까 P2가 P1보다 크긴 한데 정확히 2배 크다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아니면 두 번째,
부피가 같은 경우를 한번 잡아볼게. 부피가 같은 경우 어디 지점을 잡는 게 좋겠냐면 뭐 EV 지점 한번 잡아볼게요. 부피가 같아. 그러면 P와 T는 정비례해야 되는 값이지. 부피는 똑같이 EV일 때 이때 온도는 2칸만큼이야. 부피가 똑같이 EV일 때 P2 상황에서 온도는 4칸만큼이야. 온도가 2칸, 4칸, 2배가 됐죠. 압력은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랑 정비례한 조건의 상황이니까 온도가 2배면 압력도 2배다 해서 마찬가지로 P1은 P1에 2를 곱해야 P2랑 똑같다라는 압력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P2는 EP1 맞죠? 자 이제 그러면 TA랑 TB를 한번 그럼 이제 니은 TA와 T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건 샤를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TA랑 TB를 가장 비교하는 정확한 방법은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만 보면 돼.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은 외부 압력 P1, 기체 압력이 P1이라는 거죠. 그러면 압력 조건까지 통제하는 거야. 하나의 직선만 보면. 그러면 여기가 V고 TB일 때 V는 3V가 되겠죠. TA일 때 부피가 V이고 TB일 때 부피가 3V라는 것, 즉 부피가 3배 됐다는 건 온도도 3배 됐다는 거니까 TB는 3TA가 맞아요. 디귿,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하늘로 떠오르는 설명은 대표적인 샤를 법칙의 예시죠. 이 직선 하나만 잡아봐. 샤를 법칙이죠. 이 직선 하나만 잡아봐. 샤를 법칙이죠. 우리가 대기압 조건에서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현상은 샤를 법칙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기니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9번입니다. 27페이지 9번. 27페이지 9번은 여태까지 봤던 거랑은 또 조금 달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인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문제였던 거에 비해서 이 문제는 그림은 273켈빈 5.6리터의 강철 용기.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죠.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A, B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이때 A와 B의 분자량, 질량 다 알려줬어. 자, 그럼 일단 P, V, N, T가 있어. 뭐 두 개가 통제되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이 문제는 일단 온도 알려줬어. 기체 각각의 부피. A도 5.6리터, B도 5.6리터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분자량이랑 질량 알려줬으니까 기체의 양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문제인데 PV는 nRT인데요. RT값 알아요. N값 구할 수 있어요. V값 알려줬어요. 해서 P를 이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구해내기만 하는 거야. 근데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 것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라는 걸 왜 굳이 알려줬냐면 예를 들어서 A랑 B가 만나면 C가 생성되는 반응이 잘 일어난대. 그럼 A 양 감소하고 B 양 감소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C가 증가할 것이잖아. 이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게 기체 A와 B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A, B다 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럼 A의 분자량 4인데 A 4g 있대. 그럼 A 1몰 있는 거지. B의 분자량 16인데 B 8g 있대. 그럼 B는 2분의 1몰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여기 통의 전체의 압력은 물론 이 문제는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을 구해서 더해줘도 돼. 근데 조금만 더 쉽게 가면 이 문제는 5.6리터짜리 통 안에 전체 기체가 2분의 3몰 있어요. 이때 온도가 273켈빈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RT 값이 22.4 atm 곱하기 리터 퍼 몰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그대로 넣으면 전체 기체 압력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P 곱하기 기체의 부피 5.6리터는 2분의 3몰 곱하기 RT값 22.4 atm 리터 퍼 몰이다. 몰 지워지고 얘는 4배 리터 지워지고 2 되면 전체 기체의 압력은 6 atm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보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직
T에만 비례하는 거야. 기체 종류도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273켈빈이니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똑같아요. 몰 분율, A의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기체의 몰수 2분의 3분의 A가 차지하는 몰수 1, 몰을 분수값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는 3분의 2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전체 압력은 6기압인 거니까 니은 디귿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